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3 서울금융혁신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사회자 아나운서 이상진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하신 분들이 이번 2023 서울금융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ENR 김태선 대표님 발제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선입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소희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린피스 전문위원 신지윤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재리입니다. 네, 뉴스원 기후환경 전문기자 황덕현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서울국제금융오피스가 주최하는 서울금융혁신 토론회는 금융관계기관 및 금융 관련 전문가들의 금융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적절한 금융정책 수립을 위해 토론회장을 마련하여 금융환경 개선과 서울의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하여 개최되었습니다. 2023 서울금융혁신 토론회를 통해 서울을 국내외 경쟁 도시보다 더 나은 금융 환경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탐구하고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국제 금융 도시로서의 변화를 위한 인사이트를 구축, 공동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나은 금융 환경을 갖춘 국제 금융 도시로서의 변화를 기원하는 목적의 토론회인 만큼 문제를 비판하기보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춘 2023 서울금융혁신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의 발제 이후 75분간의 자유토론으로 진행이 되며 말씀하실 분들은 마이크의 버튼을 누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위원분들 간 상호 질문이나 반박 또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 서울금융혁신 제5회 토론회의 주제는 친환경 규제와 자본시장,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 대책입니다.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기반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나무 ENR 김태선 대표님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정상화 대책에 대한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에너지 탄소 시장 쪽에 전반적인 리서치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로 보면은 이제 증권회사의 리서치 센터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가 총 한 2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오기 전에 29페이지까지 이제 확대해서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기존의 24페이지짜리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시장은 2015년 1월 12일 날 개장을 했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가 되게 되면 얼추 10년이 되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성숙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도 있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시장 실패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여곡절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2007년도부터 유럽의 ETS 시장 쪽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많이 벤치마킹했죠. 그래서 선진화된 시장이 EU ETS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대한민국하고 괴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한 괴리가 있고, 그래서 10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폼에는 아직까지 간극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주제가 탄소시장 전반에 대한 정상화 대책인데 상당히 어려운 주제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 근데 해법은 상당히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앞부분에는 시장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짚어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과연 개선해야 될 얘기들이 뭐가 있는지,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짚어보고, 그러면은 개선해야 되는 것들만 뭐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대응책, 어떻게 대안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로 보시면은 뭐 첫 페이지에는 시장 정상화에 대한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페이지 4페이지가 저희가 이제 탄소 배출권 ETS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스킴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할당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배출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할당보다 배출이 적으면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은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리세션 되는 바람에 할당이 많이 돼서 과잉으로 해서 이제 할당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쪽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과잉 할당이라는 거는 사후적인 그 판단이거든요. 할당할 당시에는 과잉인지 과소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 이후에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과잉인지 과소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과잉을 해서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이제 사후적인 결론은 바라보고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그거는 조금 그 멘트를 할 때 좀 조심스러워야 될 대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상품 스펙에 대한 거, 탄소 배출권 시장에 어떤 상품들이 언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거래 대상은 어느 주체들인지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5페이지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소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6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해 봤는데, 일단은 시장 구조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산업 부분하고 전환 부분에 대해서 그 주체들이 시장을 이끄는 가격 결정을 하는 그런 주체가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 산업하고 전환 부분에 대한 어떤 마켓 구조가 이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은 전환 부분이 그 매수세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경매 시장으로 다 빠져나갔고요. 그 경매 시장을 통해서 매수가 빈 자리를 이제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들이 이제 메꾸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거는 가격 결정이나 어떤 수급 밸런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시장 조성자가 시장을 그 과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때 그 물량을 시장 조성자들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조성자의 역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러면 과연 시장 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짚어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이틀이 시장 조성자잖아요. 그러면 시장 조성자의 기본적인 이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은 어떤 새로운 상품이 처음 상장될 때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 1년이든 6개월이든 잠시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해주고 빠져나와야 되는 주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시장은 2015년 지금부터 시장 조성자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내일 모레면 10년 동안 시장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하지만 뭐 수급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 조성자가 필요로 한다라는 뭐 명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당위적인 그것하고는 좀 괴리가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 조성자의 역할은 조금 제한적이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ETS 시장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는 다시 또 표현하면 마켓의 스트럭처, 마켓 플레이어에 대한 어떤 구성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대목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큰 대목입니다. 거래 할당량 전체에서 거래되는 양이 몇 %냐라는 것들을 이제 짚어봤는데요. 대한민국은 평균적으로 5.8%입니다. 100개를 할당하게 되면 그 중에 5.8개만큼만 거래가 되는. 우리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에 보면 평균적으로 그 주식 그 종목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0%에서 30%가 되거든요. 상장된 것 중에
20에서 30%가 거래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거래량 회전율이 낮다라는 것도 좀 짚어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마켓 밸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주식시장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전체를 봤었을 때 주식시장 쪽은 2천조 원의 아주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고요. 대한민국은 12조 원, 그 ETS는 12조 원짜리의 그런 시장입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죠. 그래서 할당 배출권 시장에서 12조 원이라는 그 규모는 그 코스닥 종목 중에 바이오 종목 시가총액 세 번째에 해당하는 바이오 종목 한 종목 가치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시장인데 너무 규모가 작다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제한도 있고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증하는 대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매 시장 쪽에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뭐 3차 계획 기간에는 유상 할당을 10% 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되고 있는데 그거는 유상 업종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에 대한 10%거든요. 그거 말고 실제로 할당량 전체에서 실제로 업체들이 경매를 통해서 물량을 사들인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라는 걸 봐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의 아주 낮은 그 유상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98.5%가 무상이다라는 얘기고요. 1.5%가 유상이죠. 우리가 종종 언론지상에서 얘기되는 10% 유상이다라는 거는 이제 표면적인 얘기이고 실질적인 거는 1.5%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마켓 메이커 쪽의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켓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증권사들에 대한 포션인데 순 누적이 보면은 한 48%고요. 샀다 팔았다 다 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70%가 넘는 어떤 한 시장에서 한 주체가 이런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포션이 높은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초반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에 대한 포션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만은 길게 봐서는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동안 쭉 시장 운영하면서 쭉 지켜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일 뭐 5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게 제일 의미가 좀 큰 얘기인 것 같아요. 정보에 있어서 비대칭성에 대한 것들이 심각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때는 모든 정보 공개가 공평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당 포션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유가 된다. 그 나머지 적은 포션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보 offset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조금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심도 있게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외시장에 대한 거나 그리고 KOC 인증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공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뭐 인증위원회는 열심히 열리는 것 같은데 거기서 논의된 것에 대해서는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할 때 장외 쪽에 대한 포션도 상당히 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전혀 없어요. 특히 수급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그 KOC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감하거든요. 발행량이 이번 달에 얼마 됐고 인증위원회에서 몇 개 그 KOC를 인증해 줬는지 이런 디테일한 그런 숫자들은 접근이 안 된다라는 것도 개선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는 지난 9월 20일인가요? 그때 뭐 환경부에서 발표한 시장 안정화 대책뿐만 아니라 뭐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해서 자료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캡처를 떴는데 참여자 확대 이거는 상당히 진지하게 했었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근데 저희 쪽에서 바라볼 때는 금융기관도 중요하지만 마켓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거 하게 되면은 빠르게
대폭적으로 개인 플러스 기관 투자자 플러스 금융기관 다 들어오게 올 수 있게끔 뭐 2024년도부터 좀 빨리 좀 뭐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상품의 다양화라는 것들을 두 번째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뭐 ETN, ETF를 만들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5.8%밖에 안 되는 시장인데 뭐 관련된 금융 상품을 만든다라는 것들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왜냐하면 유동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사실 개인 투자자가 ETN을 사게 되면 그 자금 가지고 운영사들이 시장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파는데 그 탄소배출권 KU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은 조금 공연불에 불과한 내용이다. 세 번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거. 2월 제한 완화, 시장 조치 개선. 제가 2013년도부터 이쪽 시장에 그 상품 디자인을 조금 관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 때 상장되기 전에부터 뭐 개선해야 될 것들, 시장 안정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쭉 해왔고 10년이 돼가는 지금 시점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은 늘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2월 제한을 했다, 뭐 풀었다 이런 거는 늘 있었던 일상이고요. 그리고 시장 안정화 조치도 수시로 바뀌었고 그래서 최근에 11월 29일 날에도 네 번째 뭐 시장 안정화 조치가 취해졌죠. 최저거래 가격이 발동이 됐고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발동될 때마다 어떤 기준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경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시장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쭉날쭉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거래 기반 강화 이런 것들은 뭐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니까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마켓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현황하고 정부가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네 가지 어떤 개선 방안을 얘기했는데 스팟 시장인 현물 시장에 대한 커다란 어떤 변혁이 없는 한 이런 것들은 조금 목화 시점에서 달성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소견입니다.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은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7페이지 보시는 거는 뭐 2015년 1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올해 저희가 11월 말까지 아마 엊그제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추세를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들쭉날쭉한 그런 시장이다. 가격 추세에 있어서도 좀 추세 일관성은 없고 등락이 심한 그런 마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선 기준으로 해서 스파이크가 났다가 이제 축소됐다 할 때마다 정부의 어떤 개입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마켓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는 시장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리스크를 증폭하고 생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부 주체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격이 분출했다, 축소됐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시장에 대한 개입을 이제 자유롭게 이제 많이 좀 했다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준칙이 없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8페이지에는 저희가 일부러 이거를 좀 확대를 했어요. 사실은. 지난 8월 달까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정산 이후에 개법하고 다시 또 거래량이 축소되고 가격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ETF 시장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상당히 어떤 제출 이벤트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래서 제출했던 그런 상황이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좀 소강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마켓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조건이 됐든지 간에 유동성에 대한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시장은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상 끝나면 어느 누구도 이제 사실 사거나 팔 그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를 안 하죠. 그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하고 시장 조성자들이 들어와서 메인 매도가 자유롭게 돼가지고 이제 유동성을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금융기관에 들어오더라도 뭐 그들이 사거나 팔거나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성에 대한 보강이 이제 반드시 필요로 하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보강을 저희 쪽에서 극단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내외 거래에 있어서의 포션이 장외 포션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장내로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할당 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히 무상할당인 업종들을 대상으로 장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의무 조항을 좀 강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외에 대한 포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내 거래에 대한 유동성 보강이 안 되면 파생이든 뭐 금융상품이든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에는 저희가 마켓에 대한 리서치 페이퍼 만들거나 분석할 때 항상 첫 번째로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켓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냐, 뭐 가격에 대한 것들 등락을 보면 리스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Y축에 보시면은 그 왼편에 있는 Y축 보시면 그게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연간 변동성이라는 지표가 되겠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하고 이전에 그 리스크에 대한 크기는 다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ETS 시장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코스피 시장보다 한 2배 정도 리스크가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이 리스크가 큰데 어떤 그 유형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전무해요. 그 부분이 이제 파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현물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파생 상품은 이제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면밀히 봐야 된다. 10페이지에는 늘 뭐 시장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인증량하고 할당량에 대한 레이쇼 이런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죠. 오른편에 있는 그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이제 보면은 할당량하고 인증량에 대한 누적 과부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할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페어하게 1대1에 대한 관점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 사이사이의 이벤트들 때문에 어떤 수급 불균형으로 이제 최근에 가격이 들쭉날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는 그 경매 시장, 그리고 장내 시장, 장외 시장에 대한 볼륨하고 그런 것들을 쭉 거래량을 그리고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 노란색 선은 그 세계 시장에 대한 거래량에 대해서 가중평균한 가격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는 장내 거래에 대한 누적 비중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초반에 장외 거래가 포지션이 만 90%, 80%까지 됐다가 최근에는 장외 비중이 많이 이제 줄었죠. 그 준 이유는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들어와서 장내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견인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장외 거래에 대한 포지션이 저렇게 높으면은 매매 주체들 간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가격 왜곡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개선해야 됩니다. 글로벌한 스탠다드 폼을 보면은 장외 비중이, 장 밖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한 20%쯤 돼야 돼요. 장내가 한 80에서 90%가 돼야지 마켓이 효율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렇게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될 여지는 많은데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에 대한 것들 12페이지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거래량하고 그러니까 할당량 곱하기 가격이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은 뭐 평균적으로 개장 이후에 평균적으로 한 12조 원의 마켓 밸류를 갖고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 ETS 시장이 되겠고요. 그 옆에 거래량 회전율에 대한 그 막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들을 다 평균 내게 되면 한 5.8% 그 유통량이 이제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